조용히 해라. 자, 빨리 하고 가자. 오늘 수업 일찍 끝날 거야. 자, 나팔꽃은 일단 포인트가 뭐다? 한계 극복이야. 바지랑 때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하고 누가 생각한 거야? 화자가 끝이다가 포인트야. 뭐로 해석을 한 거지? 한계로 이제 한계. 이것도 멍청하게 1, 2, 3 한계라고 쓰지 마. 한계로 인식했어. 다음날 아침 나가보면 미리 땡겨볼까? 그 보라색 형광펜을 따라가봐. 다음날 아침 한 3줄 내려오니까 또 다음날 아침, 또 3줄 내려오니까 또 다음날 아침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시간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거를 좀 내용상 좀 애매할 수는 있으나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하잖아. 점점이라는 맥락이 적용되기 때문에 점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음표 하나 박아 놓으시고 확인. 선생님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확인. 자, 두 번째 줄부터 다시 볼까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허공에 두 뺨은 더 자라서 꼬여있는 것이다. 거기 밑에 더 자란 게 밑에 행간걸침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부드럽게 문장을 다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움직이는 것은 아침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화자의 예상이 틀렸다는 건 알 거고요. 더 움직이는 바지랑 때는 없을 것이다.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는 더 움직이는 바지랑 때는 없을 것이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한계라고 인식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문장 가니까 그런데 또 나가면은 이 새끼 또 잘랐어. 허공을 감싸지고 바지랑 때를 또 찾아. 주체가 누구니? 화자야?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맙시다. 나팔꽃이 찾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이제 또 한계를 인식한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가니까 또 자라. 그래서 갸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 나팔꽃봉오리. 요거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거기 노란색 테이프 있죠? 여기에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의인법이라고 적으세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나팔꽃이라는 이 시적 대상 자체를 좀 의인화시킨 게 맞아. 알겠지? 다시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갸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 나팔꽃의 꽃봉오리.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아침 하늘에 시간 배경이네요. 은은한 종소리. 이거 공감각 아니야. 그냥 청각이야. 청각. 퍼내고 있는 것이다. 퍼내고 있다. 시각이야. 됐니? 그러면은 요걸 묶으면 뭐가 가능해? 이제 묶으면 소리를 퍼내다니까 공감각이 가능하죠. 근데 왜 물음표를 박았을까? 학습지에 요 해설이 없는 것 같아. 선생님은 공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험 문제라는 게 학습지에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공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물음표 박아 놓은 거야. 확인을 하세요. 알겠지? 그럼 얘는 굳이 따지면은 청각의 시각화가 돼. 종소리가 표현 대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공감각이라고 되어 있죠. 물음표는 확인하시고 만약에 공감각이 맞다면 얘는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한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아픔도 어쩌고 저쩌고 미주가리 삐빠빠 마지막 두 줄 묶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나팔꽃을 보면서 한계의 극복에 대한 무엇을 얻은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되고요.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해도 되겠죠. 마지막 문장만 잠깐 볼까요?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 얘는 무조건 공감각이야. 시험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공감각 낸다면 그냥 푸른 종소리로 낼 거야. 알겠지? 근데 혹시 밑줄 위치를 그 위에다가 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나는 법일까? 의문형 맞죠? 이거 서리법이 아니야.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지. 성찰이자 깨달음이죠. 의인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정끝별시, 옛날에 이화여대 총장이셨던 걸로 아는데 이 시 내용이 좀 비슷해서 조금만 읽어볼게요. 얘도 뭐야? 극복이야, 극복. 근데 극복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한 나팔꽃도 뭐죠? 잠깐만. 나팔꽃도 극복이죠. 그런데 나팔꽃이라는 자연적 현상을 가지고 삶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되어 있는 게 정끝별시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요시거든. 잠깐만 보면 이를테면 수양이 수양버들나무라 그래. 버드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이렇게 귀신 뭐 대가리 마냥 이거 자라.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담에다가 세모 치세요. 시련을 나타내. 그래서 밑에 설명,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를 얻으려는 모습.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었을 것이다. 추측이죠. 간단하게만 보세요. 그냥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여기 가지가 무엇을 넘을 거래 지금. 담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자라날 거래. 그럼 담은 뭐가 돼? 시련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가지의 독립적인 힘으로는 넘을 수 있다 없다? 물론 가지가 힘을 내야 되지만 밑에 뭐에서? 뿌리에서 뭐가 올라가야 되니? 영양분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뿌리와 잠시 살붙였다 정맞게 손을 대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동그라미 친 단어가 3개죠. 이 가지에 피어있는 꽃과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잎이 뭐 광합성을 하고 무엇을 하고 에너지를 감게 줘야 이 가지가 이 담을 넘어갔겠지. 그죠?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 한 닷새 내리던 고집센 비에다가는 세모를 치세요.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에다가도 세모만 치세요. 그 다음에 그 비와 폭설 사이에 있는 설명 읽어봐. 고난과 시련이야. 하지만 신명을 가지게 하는 긍정적인 대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때는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비나 폭설과 같은 시련 같은 것들도 우리를 좀 어떻게 만들어? 강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고 본질적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돼. 이해됐지? 그러면은 이제 얘도 뭐야? 자신의 한계성을 이겨나가는 성장과 성숙의 극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팔꽃과 연결이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공통점이라면 둘 다 이제 자연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죠. 차이가 있다면 나팔꽃은 자기 혼자 힘을 내서 올라가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외부의 환경에 대한 도움도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어. 나머지는 너희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요 시는 그렇게 연결고리가 아까 그 이별가와 하관의 연결고리가 많거든. 근데 이 가지가 담을 넘을 때는 그렇게 연결고리가 많진 않은데 자연물을 통해서 극복의 의지를 나타내는 게 동일해. 사실 이렇게 따지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된 작품들이. 그런데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 시험 범위로 공부하신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몇 년간의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작품들이야. 2021년부터 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재들을 검토할 때 정끝별시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작품도 수능 특강에 있었어. 그래서 좀 묶어서 좀 여러분들이 한 번만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 자, 그다음 좀 꼭 정독하세요. 뭐 오랜 시간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나팔꽃과 음지의 꽃도 좀 연결되는 거야. 극복이라는 메시지에서는. 나이덕 씨의 음지의 꽃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여러분들 조심하실 때 뭘 조금 신경 쓰셔야 되냐면은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버섯이야 참나무 떼야. 우리는 참나무 떼야.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 폐역의 골짜기에서 벌목을 당하죠. 시련과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 거야? 당해버린 거야? 당한 거야. 하지만 그 시련과 상처 속에서 뭐가 피어? 버섯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를 잘해야 돼. 알겠니? 벌목을 이겨낸 거니? 그건 아닙니다. 조금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거야. 실제로 얘는 2023년, 22년 수능에 나왔던 작품인데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음지의 꽃을 보시면 우리, 자 표면적 화자, 썩어가는 참나무떼, 썩어가는 생명력 상실 참나무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화자가 버섯이 아니에요. 화자는 참나무떼야. 벌목, 이 땅, 폐역의 골짜기는 다 부정. 서로에게 기댄 채 의지, 겨울도 세모야. 그러니까 이게 절망저절로 넘어갈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겨울을 뭐해? 버텨내잖아. 그죠? 절망좌절로 갈 수는 없어. 이게 만약에 절망좌절로 가버리면 버섯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시가 넘어가질 못해. 그러니까 절망좌절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이거 보통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잘 생각해봐. 우리는 수능망한 재수생들, 광탈의 슬픔으로 서 있는 학원, 슬픔의 교실에서 서로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재수생을 견딘다. 이해가 쏙쏙 될 거야. 누군가에게는 체험학습이 될 거야. 그냥 한 소리야.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엄마 나 재수하래 그러지 마. 함께 썩어갈수록 재수하면 피부가 썩어요. 햇볕을 못 보거든. 새벽 꼭두 선생님 제자가 지금 그 강남 쪽 어디에서 학원 이름을 까먹었네. 재수하는데 얼마 전에 왔더라고. 거기 뭐 단수가 돼가지고 하루 학원을 못 간다고. 학원에서 공부 좀 할 수 있냐고. 그러네. 그래서 와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얘가 선생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그래. 토요일이었어. 니네가 수업 들을 때였어. 사실 그때가. 나갔다 와. 근데 왜? 그랬더니 햇볕을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생각해보세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셔틀을 탄대. 그게 해가 쨍쨍 내리쬐는 시간은 아니잖아. 학원을 가면 딱 들어가면 못 나온대. 그 안에서 다 해결한대. 그리고 11시라 그랬나? 10시라 그랬나? 다시 셔틀을 탄대. 집에 온대. 그 집이 요 동네인데 여기까지 셔틀이 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와서 지하철 타고 오는 거야.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늘을 본 적이 없다고. 오늘 같은 날 햇볕을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웃기든지. 광합성 아니야! 이러고 놀렸는데. 자, 피부가 썩어요. 함께 썩어갈수록 봐야.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원래 강의했었던 요거 있죠. 여기에는 뭐 생명력을 부여한 약간 긍정 메시지로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학습지랑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거기 적어놨어요. 필기수정이라고 적어놨죠. 알겠지? 혹시 이걸로 강의했을 때의 내용과 지금 오늘 드리는 이 내용이 다르면 오늘 드린 내용을 좀 우선시하세요. 이게 학습지를 다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기에 적힌 걸로 좀 필기를 바꾸셔야 돼. 미안. 저기에 적힌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으로. 바람을 뭘로 해석을 할 거야? 우리는 시련으로 해석을 할 거야.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뭐하고? 흔들고, 그 다음에 이윽고 홀씨들이 일어나 버섯이 된다. 동그라미 친 단어만 연결시켜 볼까요? 흔들고, 이윽고, 일어나 버섯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란 티테이블 하나 채울까? 흔들고 위에 이렇게 노란색 있죠? 그 선 따라가라는 거야. 순차적. 순서대로. 흔들고, 이윽고 일어나 버섯이 된다. 순차.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그 잠자던 홀씨들이 이제 버섯이 되는 씨앗이 되는 거겠죠. 일어나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생명력, 화류법 이런 건 보시고 그냥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는 세모겠죠. 버섯,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이해되지 이 정도는?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이거 뭘 나타내? 버섯.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역설로 배웠니? 역설. 그 다음에 꽃이여. 영탄법.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가 누구야? 버섯이야. 근데 문장을 보시면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 후두둑 피어나. 음성상징어 역동성. 됐죠? 그럼 그 두 줄이 묶여 있어. 우리는 뭐하지만 썩어가지만 너 버섯 의나 얘는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조가 되겠지? 뭐 대조라고 해도 되고요. 대비라고 해도 되겠죠. 그 고통, 여기서 이 고통은 누가 느낀 고통이야? 그죠? 화자가 느낀 고통, 참나무가 느낀 고통이 버섯이 아니에요. 오 버섯이여 영타 아니고요.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낙엽바람 둘 다 세모 대꾸법이고 세모와 버섯은 반대가 돼. 덮는 거 위로할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너의 도끼 강인한 생명력 어쩌고 저쩌고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음지의 꽃은 의외로 시어의 메시지도 정확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선택지 풀 때 좀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말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은 좀 주의 집중을 정확히 하라는 말이고요. 이 주의 집중을 정확하게 하라는 말은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키가 있을 거잖아. 그 키를 정확하게 따서 문제를 풀라는 말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이렇게 애들이 많이 틀려. 집중하라는 말을 확장적 사고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 국어 영역은요, 이 확장적 사고가 되게 위험해요. A가 B고 B가 C고 C가 D면 A는 B 이런 식으로 돼버려. 한두 끝도 없어요.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항상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푸는 거지 너희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계속 생각을 넓혀가면 안 돼. 알겠니? 질문해 볼까? 참나무는 그래서 슬플까 안 슬플까? 기쁠까 안 기쁠까?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너희들은 뭐예요?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지.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딱 있는 그대로의 토대를 가지고 푸세요. 알겠지? 자, 오른쪽에 보시면 참나무 때랑 버섯은 일단은 대조야. 근데 대조는 대조인데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아야 돼. 참나무 때가 고통을 당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넘어가니까 요 설명대로만 보면 대조의 이미지가 약하지. 하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대조야. 거기 뭐 노란색 테이프 있죠. 잘 봐. 참나무 때는 썩어. 그 썩음으로써 버섯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쭉 이어지는 느낌도 있는 건 맞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공부했는데 대조라고 나오면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얘네들은 대조일 수도 있어. 왜? 어떤 기준에 있다면. 그 노란색 테이프 무엇의 기준으로? 그렇지. 생명력의 기준으로 대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참나무 때와 버섯이 대조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야. 무엇을 기준으로 대조야? 생명력의 OX를 기준으로 대조야. 참고로 여러분들이 음지의 꽃은 시험지가 까다로운 시예요. 되게 어려운 시예요. 선택지 한번 말장난 치기 시작하면은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자, 침착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 작품은. 낙엽 봐봐. 낙엽과 바람은 우리를 덮어 못 덮어. 우리한테 위로를 못 해줘. 하지만 버섯은 우리를 채워준다고. 그러니까 낙엽과 바람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버섯은 도끼를 생명력으로 해석하는 거야. 채워준다고. 가민이가 웃잖아. 세연아 너 보고. 가민아 세연이 아까 너 깨워줬는데 너는 보고 웃어? 매정한 지집애. 아까 세연이는 너 주니까 일어나 공부하자.
가민이는 지집애 줘라 이러고 있어. 같이 졸았어. 순서만 다를 뿐. 깨워줘야 될 거 아니야. 우정이 없어. 아주 잘한 거야. 대학은 나만 가면 되니까. 우리 가민이 딱 무슨 생각했겠어. 하하, 내신 한 명 제꼈다. 나쁜 지집애. 하지만 지혜로운 거야. 야, 이씨발 도덕성이 대학 보내주냐? 성적이 대학 보내주지. 도덕성이 대학 보내주는 건 뭐밖에 없어. 학종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학종에서 도덕성 안 봐요. 야, 대학에서 착한 애 뽑고 싶어? 똑똑한 애 뽑고 싶어? 똑똑한 애 뽑고 싶어. 근데 뭘 생기부에다가 나는 착해. 솔선수범해.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내가 앞장서서 했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투철해. 청학동 들어가니? 얘들아, 대학은 착한 애 안 뽑아요. 대학은 똑똑한 애 뽑아. 생기부 관리를 착한 걸로 끌고 가면 안 돼. 착한 거는 베이스야. 인간임을 증명하는 거야. 알겠지? 능력성으로 가세요. 능력성으로. 그 가끔씩 가다 애들 이제 생기부 같은 거 좀 검토해주고 보면은 와 착해. 남들이 하지 않아 솔선수범하여 함. 보면은 뭐 배려심이 뭐 큼, 협동정신이 좋음, 뭐 이런 게 쫙 차 있어. 애가 본인은 어때? 되게 뿌듯해. 칭찬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냥 착한 아이야. 걔는 대학생은 아니고 그냥 착한 아이야.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이 시는 그 바로 제목 밑에 박스 하나 있죠. 그것만 적으면 돼요. 세모에다가 두 글자. 두 글자는 아니고 참 부정 요소. 부정 요소. 불순한 것. 거짓. 외세라고 일단 적어놔. 외부 세력.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뭐겠어 그러면은? 좋은 거겠죠. 긍정 요소. 순수. 뭐 요 정도까지만. 우리의 어떤 순수한 민족성 이런 거야. 그래서 시를 보시면 동그라미 세모만 잘하면 돼요. 뭐 몇 개 단어 있지도 않죠. 껍데기는 가라. 반복, 명령, 강한 의지, 직설적. 이해되죠? 이 정도는? 그죠? 알맹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연을 보시면 껍데기는 가라. 반복, 아우성 동그라미, 3년 그리하여 다시. 잠깐만 인쇄 잠깐만.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반복. 다시니까 계속 반복 강조. 이곳은 어디가 되고 한반도가 되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순수성. 아사다 라사녀 우리 민족. 중립이잖아. 중립. 좌파 우파 치우치지 않는 중립의 초래청. 이념의 대립이 있다 없다? 없다. 화해와 화합의 공간이다. 맞절한다. 통일. 너무 쉽죠? 요시는 그냥 사실은 서비스 같은 거야.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국토 한반도. 무슨 법? 잘 안 나오는데 대유법. 흑가슴 동그라미. 쇠붙이 군사적 대로 위해서. 너무 쉽죠? 하나 넘기지 마. 사연에다가 적어. 수미상관 물음표. 수미상관이라고 안 가르칠 것 같은데 니네 그 학습지를 보면 선생님이 좀 느끼는 게 화원고 선생님들이 좀 주관적이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찝찝해. 혹시 수미상관이라고 하시는지 확인하세요. 이거 수미상관이라고 가르치는 학교는 거의 없는데 뭐 수미상관이라는 말만 생각하고 접근해 보면 1년과 끝년만 봐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냥 고한 문장 더 들어가고 껍데기 대신에 쇠붙이 넣고 그냥 비슷해. 수미상관이라고 봐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런 규정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도 확인하세요. 알겠니? 수미상관입니까? 아닙니까? 학습지에도 아마 안 나올 거야. 이거 수미상관 여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나오면 학습지에 거론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신동엽의 보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껍데기는 가라랑 똑같은 아저씨가 쓴 시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왕 한 김에 좀 집어 넣어봤거든. 봄은 여기서 봄이 이제 평화 통일을 남북의 통일을 말해. 화합과 화해를 말해. 껍데기가 간 세상을 나타내는 거겠지. 그죠? 남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시랑은 조금 달라. 아까는 한라에서 백두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뭐 한라산이 있는 거고 여기 백두산이 있는 거겠지. 그래서 아까 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야.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말해. 근데 이 시는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여기서 남해가 한라산이고 북녘이 백두산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던 어떤 과정을 보면 여기에서는 남쪽에서는 미, 군정, 신탁 통치가 일어났던 거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을 내세운 소련의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가 대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단이 된 거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남해 북녘은 세모가 된 거야. 이걸 우리나라 한반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알겠지? 밑에 설명도 나와요.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어쩌고 저쩌고.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눈짓 화해. 제주에서 두만까지. 그렇지? 아까는 한라에서 백두까지인데 이번에 한라산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거고 백두산이 두만강 쪽에 있어요. 백두산을 기준으로 물줄기가 2개가 나와. 이쪽으로 흐르면서 강이 만들고요. 이쪽으로 흐르면서 강이 만들어져요. 이쪽으로 흐르면서 만들어진 강이 무슨 강? 압록강이고 이쪽으로 흐르면서 만들어진 강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강을 기준으로 국경이 내가 왜 얘기하냐. 됐고요. 보면 제주에서 두만까지 요게 이제 아까식으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되는 거야. 전국도 대유법 우리가 디딘 우리 조국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이 말은 외세에 의해서 통일을 이뤄낼 수는 없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통일을 만들어내자. 이 뜻이 되는 거고요. 겨울 세모 분단. 바다와 대륙 밖에서 이게 뭐냐면은 바다 건너 미국이 들어온 거고 저 대륙 쪽에 소련이 들어온 거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바다와 대륙 밖 외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세무친 단어는 아까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쇠붙이 껍데기 요거랑 동일한 시어로 볼 수 있으면 되겠지. 시험 문제를 심플하게 낸다면 껍데기는 가라와 신동엽의 보문을 던져주고 시어를 좀 이렇게 짝짓기 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좀 우리는 풀 수 있지. 이제 시험 문제 나와. 17번 문제로 그게 나왔어 너희들. 기말고사 17번 문제야. 답은 4번. 내가 봤다니까 시험지. 농담이야. 그 무서운 눈보라 세모 너그러울 봄 의인법 삼천리 우리나라 우리들 외세가 아닌 우리들. 그러니까 아까 뭐야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아사달과 아사녀가 맞절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민족의 화합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 뜻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어머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분 쇠붙이 겁나 좋아해. 쇠붙이 폭력전쟁 나머지 됐지? 시가 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초토이시 구상 남북분 얘는 이제 그러니까는 요 앞에서 배운 껍데기는 가라와 보문은 분단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시라면 이 초토의 시는 6.25 전쟁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시야. 시는 어렵지 않죠? 판자집 유리딱지 세모가 붙어 있네요. 전쟁의 비극성을 나타내주는 소재가 되겠지. 아이들 순수함의 약자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대상 눈으로 따라오고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뭐처럼 걸려 있대요? 해바라기 마냥 해바라기처럼 직유법 전쟁의 비극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리치던 걸려 있다는 약간 정적이고 노란색 테이프에다 적어. 정적 이미지. 노란색 테이프에 적으세요. 정적 이미지. 걸려 있는 상태니까 정적 이미지. 내리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얘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햇발이냐 아이들이냐. 이거 학교에서 햇발로 배웠다며. 그래서 햇발에다가 노란색 해놨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요. 학습지 확인하세요. 햇발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아, 둘 다 가능하다고? 아,
너희들은 햇발로만 수업했고 요쪽은 둘 다 해석했고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햇발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학교 선생님 좀 모셔오시면 안 돼? 힘들어요. 학교 이게 내신하는 게 이게 힘들어. 수능은 선생님 이제 아이들 수능을 가르치잖아. 읽혀. 아, 수능의 방향성이 어떨 것이다. 근데 문제를 풀면서 6월과 9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올해 수능이 어떨 것이가 보여. 예측이 돼. 내신은 하루하루 새로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작품 자체를 가르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화엄고에 권성고에 곡정고에 맞춰서 가르치면은 자신이 없어. 선생님들도 매년 바뀌고 누가 나보고 수능 다 맞추라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다 맞출 자신 없어요. 수능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신 다 맞추라 그러면은 도전 자체를 안 해. 못 맞춰. 나 우리 가훈이 우리 미르 중학교 때 시험지 그 중학교 국어 남수원 중학교 나왔는데 남수원 중학교 국어 시험 문제도 틀렸어. 어렵던데? 아니 분명히 다 그 한명훈 시인의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답이 두 개야.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고3 자료라든가 다 찾아도 답이 두 개야. 우리 미르한테 이의제기하라는 말은 안 했어. 전혀 되도 않는 선택지를 골라가지고 이의제기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 아는 분들도 이제 강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냈어. 답이 2번이냐 3번이냐 단톡방에 한 3시간 동안 서로 싸웠어. 2번이다 3번. 그분들의 경력이 다 20년 30년 되신 분들이야. 다 수능으로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들 싸웠어. 그 다음 한 달인가 있다 모임에 나간지 그때까지 싸우고 있어. 나는 그거 올렸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정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병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이걸 왜 어렵더라고. 자 일단 햇발의 노란색 그걸 중점적으로 나도 돌아선다. 이거 속상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울상이 된 그림자 화자의 정서대변 의인 여기까지 맞는데 위에 감정이인 물음표 박아놓은 이유 알겠지? 학교에서 뭐로 배웠니? 감정이입을 하겠어. 자 물음표를 지우세요. 이제 물음표 지워. 나의 뒤를 따른다 절망.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고 거기에서 뭘 봐? 잿더미도 보지만 거기서 뭘 봐? 개나리를 보는데 개나리는 희망이죠. 그러니까는 접어든 골목 밑에 설명이 노란색 테이프에 이렇게 적어요. 인식의 전환. 이 접어든 골목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인식의 전환,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시상전개 방식은 조금 이따가 말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하자. 접어든 골목에서 꺽쇠 선 내려가면 저기 언덕 나오고 이러죠. 그래가지고 이거 공간이동이라고 보통 가르쳐요. 알겠지? 자, 접어든 골목, 인식전환, 잿더미 전쟁의 비극성, 개나리 희망.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잿더미와 개나리를 봤지. 인식전환이 일어난 공간 하면은 골목이고 어떤 소재를 보면서 전환이 일어났을 거잖아. 그 소재는 당연히 잿더미겠니? 개나리겠니? 전환이니까 절망에서 극복으로 넘어가는 개나리가 계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개나리 거기 노란색 테이프에 뭐라고 적으면 돼? 인식전환이라고 적으면 되죠. 이해됐니? 인식전환이 일어나는 공간, 골목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개나리. 그 다음에 잿더미와 개나리는 당연히 대비적 시어. 이건 알겠죠? 저기 언덕을 달리는 움직임이 느껴지죠? 역동적. 달리는 역동적. 그래서 앞에 1년에서는 걸려있다기 때문에 정적인 이미지라면 이번에는 움직임이 느껴지기 때문에 역동적. 소녀의 미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좀 순수성의 이미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단어들은 다 순수성, 뭐 희망, 긍정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앞니가 빠져.
다시 나오지 뭐. 죄 모두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이빨을 몽창 빠졌다. 임플란트 해야지 뭐 이거는. 그 다음에 guilty 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순수성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냥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술 취한 듯 알코올 중독자 흥그러워진다. 정서변환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썬다. 그림자가 이제 뭐 했어? 웃었죠.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소재 여기에다가 개나리 쓰지 마시고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소재는 뭐야? 그림자죠. 그림자. 그러니까 문제 똑바로 보고 푸세요. 시가 어렵진 않은데 선택지 키워드 잘 보고 푸셔야 되는 시야. 인식 전환의 계기 개나리, 인식 전환의 공간 골목길.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식으로 단순화시키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초토의 시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는데 디테일하게 나올 때 그 정보를 잘못 보지만 않으면 돼. 선택지를 꼬지도 않아요. 이 시는. 그리고 아마 화원고 선생님들 성격상 초토의 시는 어렵게 안 내실 거야. 이 초토의 시랑 껍데기랑 이런 시는 어렵게 안 내실 거야. 왜 그럴까? 수능에 요 시대 작품이 거의 사용이 안 돼요. 분단 모티프라든가 전쟁 모티프 시는 수능에 잘 사용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화원고의 성격이 바뀐 게 뭐냐면은 수능적 방향성으로 시험 범위를 다 바꾸신 거야 이게. 그렇다면 시험 범위를 그렇게 구상하신 선생님들이라면 본능적으로 수능에 깊이 있게 거론되지 않는 시들은 쉽게 내실 거야. 몸에 밴 습관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낼 거니까 좀 이렇게 주의만 잘 집중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노란색 테이프나 채울까? 미래에 대한 낙관. 미래에 대한 낙관. 그 다음에 울상이 된 그림자부터 여기서 오른쪽으로 크게 묶인 거 있죠? 그죠? 그 노란색 테이프에 적어. 인식과 태도의 변화. 인식과 태도의 변화. 됐지?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이게 초토의 시가 연작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우리가 요 방금 배운 것은 초토의 시 1번이야. 이게 1번. 총 9개인가 뭐 11개인가 몇 개를 써. 그 중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초토의 시 8이라고 되어 있죠. 8. 제목은 똑같은데 연작시야. 간단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초토의 시 8은요. 그냥 읽은 거야. 왜? 또 나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초토의 시 8은요. 전쟁을 한 거야. 이제 6.25 전쟁 상황이야. 그럼 뭐 무슨 뭐 백마고지 전투 막 전투가 있을 거 아니야. 전투가 진짜로 뭐 보통 이런 표현을 해요. 땅 한 뼘 더 먹으려고 싸워. 삼팔선과 휴전선의 차이가 뭐야? 삼팔선은 위도 38도 선에서 딱 갈라놔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군정 이승만 대통령 뽑아버리고 여기에 김일성 해가지고 각자의 정부를 만들어서 이 원래는 일단은 따로따로 소련이 미국이 하면서 일단은 안정화시켜 놓고 나중에 합치자였어. 그때 이거를 절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맞서 싸우신 분이 누구야? 백범 김구 선생님이셔. 보나마나 이렇게 됐다가는 이거 전쟁 나고 분단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 그 20대 그 너희 나이 때 애들이 진짜 내가 분노가 화가 나니까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역사의식은 가져야지. 그지? 친일에 대한 역사의식,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의식은 가져야지. 아무리 국민의힘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없애고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라는 색깔을 입히더라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온전한 역사의식은 가져야지. 그들이 친일했어. 홍범도 장군은 친일을 하지도 않았고요. 사회주의 운동가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런 왜곡을 하지? 심지어 무슨 백범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 암살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희 나이 또래 애들한테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가지고 좀 놀릴 때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놀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있지. 백범 김구 선생님을 뭐 킬구라고 놀린다든가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농담일까? 아니요. 역사의식이 없는 거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없애는 걸 가지고 놀리고 농담으로 말을 뱉는다?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세월호 참사 그때 그 일베나 펜코 같은 새끼들이 진짜로 야 내 앞에서 혹시 일베나 펜코 하면 내 앞에서 얘기하지만 난 그 학생 안 가르쳐. 나도 거기 들어가 보거든 가끔씩. 이건 분노야 분노. 대가리에 진짜 똥밖에 안 든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일베 사이트라는 게 일베는 안 들어가 봤거든. 일베 사이트에 제 입에 담기도 싫은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알죠? 그게 무슨 사건인지요?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새끼들이 물고기 오뎅을 먹으면서 친구야 고맙다라는 글을 달아. 근데 내가 그것과 동일한 행동을 펜코에서 봐. 이 쓰레기야 쓰레기. 이건 인간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어. 그는 뭐 농담으로 그냥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홍범도 장군을 농담으로 툭툭 던지는 게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야. 역사의식이 없는 거야. 그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거는 뭐 괜찮아.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그런 식의 농담을 한다고? 부끄러운 겁니다. 선생님도 내가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 나는 국어 선생인데.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있잖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든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지. 그지? 부끄러운 거야. 너 혹시 펜코 아니? 아니 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거는 내 할 바 아니야. 그죠? 하지만 사람이 부끄럽지,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독립운동 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표현을 갖다 붙일 수 있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니네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니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함부로 농담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상이 너무 극단적이건 다 떠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들이야. 니네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거니 우리가? 유관순 이런 분들이 16살, 17살 때 목숨을 거신 분들이야. 인생을 거신 분들이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신 분들이야. 그분들의 사상이 좀 사회주의면 어때? 그분의 사상이 조금 극단적이면 좀 어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평가해도 있잖아. 친일한 자손들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의 조상들이 친일해가지고 그 재산을 떵떵거리고 사는 이 주모씨 국회의원 같은 새끼들이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 비난하면 안 돼.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날 한 말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3대가 멸하고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은 3대가 부자로 사는 세상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을 왜 했을까? 현실이 없으면 언어가 안 나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비난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농담으로라도 그 농담조차 입에 담으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은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독립운동하셨을 것 같아. 아니요. 난 친일했을 겁니다. 진짜로. 왜? 무서우니까. 쫄리니까. 내 가족 해당하는 거 싫으니까. 내 재산 잃어버리는 거 싫으니까. 나는 목숨이 무서우니까. 고통이 무섭고. 나는 고문을 견딜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100% 친일했어. 그래서 더더욱 어때? 더더욱 감사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쟁이 난 거야. 그래서 진짜로 진짜 요만큼 더 먹으려고 싸워요. 무슨 뭐 전라도를 놓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여러분들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만큼 더 앞으로 나가려고 싸워. 이 38선이 그어진 후에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난 후에 이제 그만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휴전선인데 거의 38선이랑 유사해. 그러니까는 백날 전쟁해 봐야 거의 원위치였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 38선이 직선으로 그어져 있니? 보통 우리 38선, 휴전선은 좀 비슷하게 쓰죠. 이게 이렇게 꼬불꼬불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거 한 뼘 더 먹으려고 싸운 거야. 그때 이제 어떤 지역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남한군이 있고 여기 이제 북한군이 있으면 이제 밤새 총격전을 한 거야. 근데 누가 이겼어? 이제 남한이 이긴 거야. 막 수류탄 던지고 했겠죠. 남한군이 요만큼 점령한 거야. 요만큼. 딱 점령하면 여기 이제 뭐가 있겠니? 북한군의 시체들이 있겠지. 그걸 보고 쓴 시야. 여기 줄지어 있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고 우리는 한민족이었거든. 이 사람들도 전쟁이 즐겁고 전쟁의 목적을 가지고 이념의 사상으로 온 사람들보단 끌려온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죠? 너희들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치려 전쟁의 참혹성, 이 시체들을 양지바른 두매를 골라 때맞아 입혀. 인류에 안타까운 거죠. 일단 전쟁은 했으나. 이해됐니? 또 요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 사랑보다 더 그렇구나. 이게 죽어서는 어제까지는 전쟁의 대립이었으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6.25가 끝난 건 아니지만 전투죠. 정확하게 말하면 전투가 끝나고 가서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얘네들이 나 그냥 끌려온 거라고. 그래서 죽음은 미움보다 사랑보다 더 그렇구나 하면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이 작품의 내용은 뭐다? 전쟁 그 자체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시야. 같은 시인이 쓴 연작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초토의 시는 전쟁 그 자체의 슬픔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그냥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두 개가 있길래 넣었어요. 초토의 시 10번 작품이 있는데 이거 읽어만 보세요. 그냥 이것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있는 김에 그냥 같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황지우 씨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이제 시대가 넘어왔죠. 여기는 이제 어디야? 6.25 전쟁 다 지나고 군사독재가 여러분들의 시가 일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시대별로 골라내신 것 같아.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 위에 노란색 테이프 애국가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이건 알죠? 뀨! 아이씨 애들 조는 거 깨우다 세월다 가네. 뀨! 뭐라고 적으라고? 가르쳐줘 빨리 소연아. 애국가. 애국가. 자, 뀨! 애국가. 시작! 어딘지 너 페이지 어딘지 알아 지금? 저 새끼가 수업을 역순행적 구성을 만드네. 지나간 과거다 이 새끼야. 용해나 좀 가르쳐줘.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영화 위에 뭐라고 적을 거야? 애국가의 흐름에 따라 시상전개, 뭐 시간 흐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는 집단의 문제다 이 뜻이야. 일제히 회기라 애국가 경청한다. 이게 강요된 애국심 알죠? 옆에 띠테이프에 뭐라고 적을까? 반어. 삼천리 화려강산도 무슨 법? 반어. 을숙도 주의
공간적 배경이 정말 을숙도야? 이거 애국가 배경, 뮤직비디오 배경. 뮤직비디오가 뭐냐?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 요거 이제 중요한 시어죠? 동그라미 2번부터 볼까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었고요. 동그라미 3번 자유로운 존재죠. 그럼 누구랑 반대? 화자. 1번에 적을까? 1번 띠테이프 화자와 대비.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옆에 박스 1 대꾸법, 음성상징어, 의인법. 그 다음에 2번과 3번 자유를 찾아 떠난 거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2번 자유의 기쁨. 하지만 그 새들 기준으로 새들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군사독재의 억압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뭐하는 웃음? 비웃는 웃음. 동그라미 3번 띠테이프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 현실에 대한 비판, 냉소. 1열, 2열, 3열 설명 나오네요. 해결화된 군사독재 모습풍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거 동그라미 세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그라미가 자유, 세모가 군사독재. 알지? 우리도 낄쭉대면서 자 여기에서는 의인법 적용 안 된 거죠? 그지? 앞에서만 된 거야. 노란색 띠테이프는 뭐죠? 그 의인법 적용에 띠테이프를 칠했어야 되는데 미스. 띠테이프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 알았지? 미스. 한 세상 동그라미, 이 세상 밖 동그라미 알 거고요. 하는데, 요 하는데는 윗문장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이게 더 좋겠지. 그래서 하는데 밑에 의도적 시행비할 행간거침.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 끝. 소망의 현실로 복귀. 시상이 바뀐 거야. 됐죠? 앉는다 주저앉는다. 좌절 체념. 띠테이프에 뭐라고 적을까? 점층적 반복. 점층적 반복. 됐지? 어려운 시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신경님의 농무 추가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추가 지문이 아니라 나 시험 범위 들어가는 줄 착각하고 만들었어. 현영쌤이 되게 열심히 만든 현영쌤이 또 이제 작업하고 하는데 현영쌤이 작업하시면서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왜 했니? 시험 범위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이게 권성고랑 곡정고는 들어가거든. 머릿속에 이게 다 섞여가지고 새들도 세상도 이것도 곡정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곡정고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있어요. 교과서에. 그 교과서에 학습활동에 농무가 있거든. 이게 머릿속에 섞여가지고 추가 지문이니까 읽어보세요. 만들었잖아. 아깝잖아. 이게 농촌 PPM 뭐 이런 거거든. 읽을 거지 민호야? 읽을 거지? 왜 읽어? 안 들어가요 선생님이. 어이씨 힘들게 만들었는데. 자 김강섭의 성북동 비둘기. 그러니까 참고로 뭐 이왕 만들어져 있으니까 농무랑 성북동 비둘기 둘 다 산업화인데요. 농무는 산업화 시대의 농촌 PP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김강섭의 우리 성북동 비둘기는 이제 환경오염 자연 파괴. 요거는 일단 세모 친 단어 딱 골라내면 되죠. 세모 친 게 다 뭘 나타내요? 뭐 나타내? 산업화, 자연 파괴 나타내죠. 1행과 2행. 성북동산에 번지가 생겼어요. 자연 파괴. 두 번째 줄 성북동 비둘기가 번지가 없어졌어요. 여기서의 번지는 자연. 첫 번째 번지와 두 번째 번지 차이. 무슨 말인지 알지? 요거 조심하시고 그냥 시각, 청각, 심상은 알죠?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심상 뭐야? 노란색 테이프. 청각. 가슴에 금이 갔다? 시각이야, 시각. 됐니? 그 다음에 성북동 비둘기는 새파란 아침 하늘 순수의 공간. 한 바퀴 돈다 인간과의 공존 소망. 이연에서는 이제 세모친 단어들 쭉 눈으로 확인하면 자연 파괴 나타내는 거 알죠? 문명 나타내는 거. 마당은 일단은 자유의 공간인데 없어진 거고요. 연기를 후각으로 보통 봐요. 이게 애매하죠 사실은. 연기는 이게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도 이거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렸죠. 이게 수능 특강이라는 EBS 연계 교재에 있는 작품 가지고 시험 범위 만드셨다고. 그러면은 EBS에서 수능 특강을 만들고 수능 특강 문학 사용 설명서라 그래가지고 그 작품 해설집을 만들어. 그 작품 해설집에 보면은 얘가 후각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수능 기준으로 보면 후각이다 이렇게 돼버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봐도 연기를 보통 후각으로 잡더라고. 그죠? 냄새가 시각 아니야 솔직히. 근데 이거 이제 후각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남학생들은 곧 느끼시게 될 거야. 한 3년 후에. 요즘엔 안 하지.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하거든요. 요즘에 안 한대더라 참 씨발. 안 한대. 인권 전쟁 나는데 씨발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 화생방 하잖아요. 진짜 또 요 강의실만 해. 요 강의실에 소대원별로 들어가니까 12명 정도 들어가거든. 그 화생방 가스를 틀잖아. 연기가 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아무것도 방독면 쓰고 들어가. 그냥 숨쉬기가 좀 힘들지. 힘을 줘서 숨을 쉬어야 되거든. 방독면이니까. 이렇게 숨 쉬는 거야. 그냥 숨 쉬어줘 그냥. 들어가게 아무것도 없어. 중대장도 이제 소대장도 들어와서 방독면 쓰고 있어. PT 체조라고 알죠? 팔벌로 뛰기 같은 거. 이걸 몇 개 시켜요. 근데 숨쉬기 힘드니까 어때? 숨이. 가빠. 근데 할만해. 이렇게 하면 해 그냥. 왜 이거 시키는지 알아? 벗으라고 할 때 숨 못 참게 하려고. 그 다음에 시킨 다음에 벗으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 없어? 안 보여. 벗으라니까 뭐해? 벗지. 딱 벗고 3초. 1, 2,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 모든 몸에 노출된 피부에 바늘로 찌르는 걸 느껴요. 모든 피부에 다. 여러분 약간 상처가 살짝 상처 났을 때 살짝 거기 물파스 바르면 어떨 것 같아? 그 느낌이 온몸에 다 느껴져. 그거는 참겠어 내가. 눈은 못 참아. 눈, 코는 여러분들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코에 이렇게 무슨 물 들어가면 되게 맵죠? 그거야 한 4-5배 될 거야. 눈이랑 코에. 쓰라려. 나중에 점점점 쓰라려. 진짜 고통이 진짜로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문을 딱 밖에서 잠가. 열지도 못해. 아니 전쟁 날 때 화생방을 참아야 되니까. 근데 참을 수 있거든.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뭐야 전쟁이 나면. 총을 쏴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야. 화생방 가스가 터지더라도. 터졌네? 죽어야지? 그럴 순 없잖아. 그 과정에서도 총격정은 벌여야 되고 도망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훈련하는 건데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인간 몸의 70%가 수분이라며. 그거를 몸소 체험하게 될 거야. 눈물과 콧물이 침이 나와도 계속 나와. 진짜로. 그러면서 문을 딱 열면은 뛰어나가 그러거든. 손을 벌리고 뛰어나가지. 바람에 날아가야 되니까 이게. 못 뛰어. 마음이 급하니까 굴러. 우와!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그거를 보면은 후각인 것 같아. 연기가 눈에 안 보이거든. 딱 들어가면은 뭐 이런 통 같은 게 있어. 그걸 뚜껑을 탁 열어. 그럼 피 소리가 나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없어. 화생방 가스 튼 거야 그게. 할만한데? 탁. 우와! 그렇게 보면 촉각인가? 아무튼 연기를 후각이라고 해요. 이것도 물음표 하나 박아놓으시고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하실 때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그냥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후각이라고 뜨던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 검색 후각으로 많이 뜨거든. 알겠지? 꼭 물어보세요. 금방 따낸 도롱기에 입을 닦는다. 저거 그리움. 과거에 대한 그리움. 자기가 살았던 곳에 대한 그 자연물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이 싸싸싸싸싸 이거 왜 놓는지는 알죠? 싸싸싸싸. 반복. 옆에 띠테이프. 과거와 현재를 뭐한 거야? 대비.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좋댔구나 이 말이죠? 과거와 현재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공사장 끝에 이 시형. 시 같지 않은 시. 지금 부숴버릴까? 안 돼. 오늘 밤은 자기하고 내일 아침에 최소한의 배려죠? 따라올 수 있죠? 띠테이프.
동정연민. 넘겼다. 동정연민. 안 돼. 오늘 밤은 자기하고 내일 아침에 동정연민. 오늘 밤은 며칠째야. 소장이 알면 소장이 세모 쳤죠? 철거민의 고통을 이 소장은 아는 애 모르는 애. 무시라고 적어도 돼요. 외면. 오른쪽에 1. 구체적인 대화 인용. 2. 극적 긴장감. 극적 긴장감은 여러분들이 못 느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연극 느낌이 든다 이 뜻이거든. 극적 긴장감. 그 다음에 두런두런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제 집 안으로 가는 거죠. 집 왼쪽에 나와요. 집 밖, 집 안, 집안, 루핑집, 판잣집이야. 가난한 삶의 터전. 삐져나온 어린 것들을 잘 봐봐. 발이 삐져나왔는데 이것을 뭐처럼? 불빛처럼 덮어줬다 이 말은 실제로 선생님도 이거 경험이 있어. 어렸을 때. 우리 또 철거촌에 살았거든 나도. 불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를 불법 점유로 인식을 해서 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돼. 그러니까 밤에 불빛이 새어나가게 하면 안 돼. 그 문장이야. 불빛인 듯 덮어주고는 불빛이 못 새어나가게. 불법 점유자로 소송 걸려버리거든. 그럼 쫓겨나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돼. 어렸을 때 선생님도 이제 철거촌에 살아가지고 할머니가 밤만 되면 불 다 끄고 혹시라도 불빛 새어나갈까 봐 이불 같은 거, 천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막고 막 하셨어. 지금은 아파트 살아. 지금은 그러고 안 살아요. 집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는 상황, 불안 초조. 그 다음에 진흙처럼 깜깜한 밤, 인물의 암담한 심리. 화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니? 아니죠. 그래서 화자, 띠테이프, 관찰자 입장. 화자가 관찰자 입장이라는 말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아니죠. 절제. 관찰자 입장, 절제. 그 다음에 종로 5가라는 시가 있죠. 신동엽 씨가 썼는데 그냥 요거는 사실 생각나서 한번 넣어봤어요. 산업화 시대 때 도시로 쫓겨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시인데 시가 어렵지 않아. 시가 좀 길어서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산업화 시대를 좀 이해하는 느낌으로 읽어보시라고. 알겠지? 원래 이 시 말고 여러분들도 이거 아나? 전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가 있거든. 그 시를 넣을까 했다가 그냥 어차피 산업화 시 이해만 하면 되니까 읽어보시라고 넣은 거야. 시가 어렵지 않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산업화 시대랑 맞물려 있는 게 아까 새들고 세상을 뜨는구나랑 동일한 군사독재 시대로 넘어오겠지. 자, 잠깐 쉬었다가 14페이지 군사독재부터 할게.